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력주 길라잡입니다. 오늘 12월 26일 오후 9시 40분인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지수 흐름 좀 보도록 할 거고,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5가지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도 휴장이죠. 그러면 저희는 우리나라는 내일도 중국발 이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중국발 이슈 좀 살펴볼게요. 코로나, 그리고 의약품 품귀 현상, 그리고 또 홍콩 국경 개방 등등 좀 살펴보고 짧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해외 증시는 열리지 않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 마감을 좀 해줬는데 분봉으로 보면 지금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이 정도 되는데 전저점 6월 전저점 구간을 약간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죠. 그 분봉으로 보면 장 초반에 밀렸다가 약간 쌍바닥의 느낌으로 찍어주고 스멀스멀 올라왔는데 결국에 또 저항 맞은 구간이 보시면 앞에서 저번 주 금요일에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. 그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 다시 라운드형 탑을 만들고 하락을 조금 한 모습인데 다행히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양봉이 좀 나와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중에 0.6%대까지 밀렸었는데 회복을 해주면서 0.5% 상승해서 마감을 해줬는데 거래량이 좀 적은 모습이죠. 보시면 확실히 금요일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은 모습이고 금요일에 뭐 이 객관적인 거래량으로 보면 700만 어, 11억 주 거래량이 약간 11억 주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7억 주 좀 안 되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분봉으로 보면 약간 바닥을 한번 두 번 찍어주고 점점 저점을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에서 또 저항을 맞고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일단 코스닥도 아래 꼬리로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 구간도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 좀 반등을 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상신전자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 우진 INS도 하락이 좀 나왔고 하이로닉도 장중에 9%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분석한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기보다는 금요일 시외 그리고 오늘 장전 이미 상승이 크게 나와서 진입하기는 좀 애매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목들 좀 흐름 좀 볼게요. 먼저 상신전자부터 보면 금요일날 보시면 금요일날 이렇게 위로 또 3,800원 근처까지 찌르는 매집봉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란듯이 갭으로 마이너스 1%대 시작을 하면서 이 단기 우상향하던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.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건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우상향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이 우상향 추세 이탈하면 이 바닥 구간 다시 한번 보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을 내려오는지 이거를 일단 체크하시고 여기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다행인 건 금요일에 비해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다는 거. 그래도 아마 다른 평일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와 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를 깼기 때문에 올려주다가 올라가거나 바닥을 한번 찍고 횡보하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하락하고 나서 올해 4월 이후에 하락하고 나서 바닥에서 지금 매집봉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지금 세력이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통으로 다 뺏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지금
2,900원대에서 약간 3,700원 이 구간대 지금 개미들의 물량을 약간 마지막으로 다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닥에서 좀 이탈을 하더라도 조금만 버티시면 상승이 한 번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길래 여기서 만약에 언제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크게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굉장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급락했을 때를 제외하면 굉장히 큰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 코로나 때 구간 때까지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 조절하시고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시겠다면 비중을 좀 적게 담으시고 정말로 최악의 경우 이 코로나 낙폭과대 구간 이 구간까지도 빼고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최근에 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종목 영리먼 소프트랩. 영리먼 소프트랩도 보시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간 게 아니라 한 번 더 다시 내려왔죠. 내려온 다음에 저점을 조금 올려준 상태에서 최근에 매집봉을 좀 크게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이 우상향 해주고 있는 추세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신전자는 이탈을 했지만 이 영리만 소프트랩은 오히려 지켜준 모습이죠. 장중에 마이너스 2% 가까이 밀렸다가 지금 지켜준 모습인데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다시 돌려준 모습이죠. 그리고 이 구름대 라인을 어찌됐든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 지금 구간에서는 한 8천 여기 하단 공구리 구간 공구리 라인 이 정도 구간 8,5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 매매하기에도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인 추세도 아직 살아있고 손절 라인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 혜태제과식품. 혜태제과식품도 마찬가지로 차트 크게 보면 지금 거의 7만 원대에서 코로나 때 3천 원까지 빠지고 최근에 어, 매집봉이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. 그리고 이때 바닥 한번 찍고 올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더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또 매집봉 띄워주면서 저점 올려주고 있죠.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혜태제과식품도 이 우상향 해주고 있는 추세를 깨지 않았어요. 그러면서 오늘 양봉 마감을 해줬고 그러면 이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겠죠.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찌르면 다시 한번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 찌를 가능성이 높아요. 만약에 이게 위로 갔다가 밀리더라도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는 찌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다가 지금 저는 매매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이탈하면 자를 생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종목 우진 INS. 우진 INS도 이렇게 차트 크게 보면 완전 지금 바닥권 주가 수준인데 하락하면서 매집봉도 많이 뜬 모습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바닥 찍고 올라가려다가 올라가 주지 못하고 한 번 더 바닥을 재차 찍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매집봉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단기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진 INS도 이탈을 해버렸죠. 그래서 우진 INS도 저도 금요일 날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간 이탈을 하면서 약손절이 나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만약 그리고 우진 INS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깨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바닥권이랑 그렇게 멀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바닥권이랑 그렇게 멀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받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물론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. 그럼 무조건 잘라야겠죠. 왜냐면 대칭으로 한 파동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깼고 다행인 건 거래량이 없죠. 거래량이 없고 올라갈 때 그래도 몇십만 주 이상 이렇게 터져주고 있는데 빠질 때는 지금 2만 주도 안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다시
들어와 주는지 다시 들어와 준다면 매매하기 괜찮겠죠.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한다. 그럼 이 구간 바닥 구간에서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로닉.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어, 금요일 날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. 1%대밖에 안 올랐었는데 오늘 장 전에 동시호가에서 좀 위로 많이 지켜주면서 시가 6%에서 이미 시작을 해버렸어요. 그러면서 시가 시작하고 바로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방치를 해서 밀린 모습이죠. 지금 바닥을 분봉으로 봤을 땐 이 정도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7,800원 정도를 바닥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 주는 거라면 지금 위치에서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겠죠. 7,800원 정도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최근 저항 나왔었던 구간이고 이 6월, 8월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이라는 거. 그럼 이 구간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런데 하락을 한다.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되면 장기동 평균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7,2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가 이미 6%, 고가 9%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분석하고 나서 제 분석에 분석을 토대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시외 금요일날 시외 그리고 오늘 장 전에 이미 동시호가에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구간 지켜주면서 그럼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도 될 것 같고 내려온다면 장기동 평균선까지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죠. 딱 장기동 평균선 라인이 이 장대 양봉 저번 주 수요일 날 나온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 보면 다 제약 바이오 쪽이죠, 거의.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경보제약, 경남제약, 그리고 또 뭐 요즘 STS 중공업 핫하죠. 셀트리온, 뭐 신신제약, 뭐 BC월드제약, 뭐 케어젠, 뭐 ABL 바이오, 뭐 시젠 사마제약, 삼일제약, 동국제약. 지금 이제 제약주들이 다 이렇게 난리를 띄고 있는데 이유는 다 간단하죠. 보시면 경보제약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었죠.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뭐 감기약, 품기 우려, 제약주 연일 급등세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면서 한국이 의약품을 대거 사들일 수 있다는 관측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어차피 미국 증시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중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발 이슈 좀 살펴볼게요. 그래서 지금 중국발 이슈 좀 보면 뭐 코로나, 중국, 네, 중국 코로나19 폭증에 시진핑 새로운 임무 측면, 뭐 생명 보장해야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하고, 그리고 중국 금융가 코로나 휴가 없다. 직원의 출근 복귀 요청.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라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, 중국. 실패해도 성공해도 문제. 중국 위드 코로나 전 세계 촉각. 고강도 봉쇄 재개엔 공급망 타격.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파기를 하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같죠. 그러면서 뭐 지하철 이용객도 줄었다고 하고 코로나 쓰나미라고 하네요. 이동과 소비가 대폭 감소했다. 그러면서 코로나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해열제가 또 난리라고 하거든요. 지금 해열제 감기약 뭐 이러면서 오늘 아마 이 이슈로 오른 것 같죠. 해열제를 못 구하고 있다. 외교부 대변인이 뭐 그런 말을 좀 했다고 하고 또 대만은 중국의 반출이 많이 돼서 대만 자체적으로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날까봐 구매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.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여러 나라가 지금 의약품 쪽에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중국 해열제 증산, 판매 규제 완화도 없이 방역 완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열제 판매, 집합하게 되는 해열제 판매 설명서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약품이 좀 진짜 난리가 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.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?
국경. 중국 국경 전면 개방 앞둔 홍콩 의약품 확보 비상. 중국이 이제 국경을 또 전면 개방한다고 하죠. 내달 다음 달 전면 개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홍콩이랑 중국이, 그래서 홍콩에 이제 중국발 코로나 감염자 급증, 의약품 품절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. 그러면 또 우리나라 지금 이 제약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랠리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랑 홍콩이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, 내달부터 다음 달이면 벌써 며칠 안 남았죠. 그리고 또 중국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또 없앤다고 하죠. 시설 격리 2일로 단축하고 3일부터 전면 개방. 입국자 격리 폐지.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 코로나 환자는 더 늘어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를 너무 좀 세게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,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. 일단 제약 쪽은 또 한 번 들썩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도 폐지를 한다 그러지, 국경도 개방한다 그러지, 코로나 걸렸는데도 출근하라고 하지. 예, 중국 뭐 지금 뭐 난리가 났다가 금융권 확진자 급증 증상 없으면 환자도 출근 근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, 중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고려하고, 이 지금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주도주가 제약주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 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약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죠. 그리고 지금 또 큰 게 한파도 지금 또 난리가 나는 것 같고, 한파는 뭐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, 뭐 난방 관련된 종목들이겠죠. 그래서 일단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의약품 국경 개방, 격리 해제 뭐 등등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,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제 출근이죠. 강제 출근, 확진자 강제 출근,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의약품, 뭐 해열제, 계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. 아니면 사재기 등등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중국 증시를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게 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좀 상승이 약간 산타 랠리가 와서 상승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